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권세를 쥐었던 한때의 명재상 이공은 이제 늙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이름은 궁중에서도 높이 울려 퍼졌으며 조정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법이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은 가혹한 것이었고 그 또한 인간인지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늙음이 찾아오고 말았답니다. 젊은 날 그는 밤을 낮삼아 정사를 논하였고 아래 것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죠.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그런 권세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충성스러웠던 벗들도 하나둘 세상을 등졌고 젊은 대신들은 그를 예우하며도 속으로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귀는 멀어 말소리가 먼 곳에서 아득히 울리는 듯했고 손에 쥔 붓도 어느새 힘없이 떨렸습니다. 밤이면 더 괴로웠습니다. 젊은 날 그는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죠. 언제나 국정을 살피고 학문을 익히며 때때로 미녀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주위는 고요하기만 한데 마음은 자꾸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곤 했죠. 이 늙은 몸이 어찌 이리도 고요하단 말인가. 이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침상을 뒤척여도 잠은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옛 기억만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다시 누워봐야 소용없을 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의 저택은 컸으나 그에게는 좁디 좁게 느껴졌습니다. 권세를 쥐던 시절에는 이 대청과 안채, 별당까지 온통 그의 것이었건만 이제 그는 그저 한 늙은이로서 이 집 구석에 자리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바깥을 향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정원에 나무들이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이맘때쯤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시를 읊었을 터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입맛이 변하여 시큼한 약탕을 마시는 신세가 되었죠. 이공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고 연애를 여러 풍악을 즐겼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권세를 누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붙들려 해도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이리도 허망한가.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다 언젠가 조용히 사라질 터인데 그가 남긴 이름은 또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잠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빛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향한 곳은 안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는 요즘도 잠을 못 이루십니까? 이공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에는 오랜 벗이자 점술에 능한 산에 장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곁을 지키던 자였고 그가 예언하는 바는 종종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지곤 했죠. 이공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으니 나는 이미 반쯤 저승에 발을 들인 것이나 다름없다네. 장도령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닙니다. 허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뜨거운 기운이 몸을 감싸고 예전처럼 힘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음을 찾는 길이 있다면 한 번쯤 그 기회를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공은 장도령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라면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권세도 부귀도 한때의 것이었지만 그 시절의 혈기와 용기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죠. 허나 늙음이란 한번 들이닥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도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은 거스를 수 없으나 흐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대감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강한 물살도 바위에 부딪히면 속도를 줄이고 바람도 방향에 따라 부드러워지는 법이지요. 이공은 미간을 찌푸리며 장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도령은 조용히 이공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잊고 있던 본능을 다시 깨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대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채에 가시면 대감께서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실 겁니다. 세월이 빼앗아간 뜨거운 기운과 젊은 날의 감각이 다시금 깨어날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이공은 순간 멈칫합니다. 안채라면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던가. 이미 몸도 마음도 늙어버린 자신에게 무슨 인연이 있으랴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도령의 말은 늘 의미심장했죠.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공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어넘겼을 말을 이제는 쉽게 넘길 수 없었죠. 장도령은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중 적중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관직에서 물러날 시기를 조언했던 것도 전염병이 돌기 전에 대비하라 했던 것도 모두 장도령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금껏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손해본 적이 없었으니 이번 또한 허투루 넘기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면 그 인연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가? 이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도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대감께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허나 안채로 가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이 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시면 대감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될 터입니다. 그 말에 이공은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망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의 발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의미하게 떠돌던 걸음이 어느새 안치를 향해 또렷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잊혔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공은 안채로 향합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장도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고 심장은 오랜만에 박동을 느끼듯 둔탁하게 뛰었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으며 바람은 미약하지만 등 뒤에서 천천히 그를 떠밀듯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안채의 뜰에 들어서니 대나무 평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얹혀 있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한 어린 계집종임을 알아차렸답니다. 손자 며느리를 모시는 교전비로 아직 나이가 어려했던 얼굴을 가지고 있죠. 늦여름 밤의 더위를 견디려 부채질을 하던 그녀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숨결이 고르고 희미하게 들썩이는 가슴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부드러운 리듬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덜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으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옷깃 사이로 희미한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그 피부는 매끄럽고 창백하여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연꽃 같았죠. 그녀는 한 손을 옆으로 뻗은 채 잠들어 있고 다른 손은 품 안에 가만히 접혀 있었습니다. 옅은 옷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흐트러진 머리칼은 검은 비단처럼 평상에 흩어져 있었답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용한 숨소리가 새어나오며 긴 속눈썹은 떨리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죠. 이공은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권세와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누렸던 수많은 순간들.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웃음, 여인들의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신기루처럼 멀어졌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그 시절을 다시금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답니다. 조심스레 평상에 가까이 다가가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고운 자태는 뚜렷하며 달빛 아래 반쯤 드러난 살결은 차갑고도 부드러워 보였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옵니다. 평상의 대나무 살이 삐걱이며 흔들리고 그녀의 머리칼이 가볍게 흩날렸답니다. 이공은 숨을 삼켰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각, 차갑게 식어버린 줄만 알았던 욕망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이 떨림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공은 조심스레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녀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부드럽고 따스한 숨이 그의 쇠잔한 피부를 스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젊은 날이면 벌써 거침없이 행동했을 터인데 지금의 그는 머뭇거릴 뿐이었죠. 늙은 게 무슨 죄냐마는 이럴 때만큼은 한탄스럽구나.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욕망이자 젊음을 잃어버린 초라한 회한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옷깃을 거칠게 젖히고 속살을 탐하던 손이 지금은 허공을 헤매며 망설이고 있었죠. 떨리는 손끝이 간신히 그녀의 다리에 닿았을 때 이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그의 몸은 이미 늙고 쇠약했죠. 계집종은 아직 다른 남자를 겪어보지 못한 어린 몸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그것이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같았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끝마저 떨려왔습니다. 이 늙은 몸이 젊을 적엔 어땠는데?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당당했고 침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무엇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더욱 초라함만이 깊어질 뿐이었죠. 그러던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진 그것이 바닥을 향해 미끄러지듯 대나무 틈새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공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죠. 그곳에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낑낑거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더니 이공의 축 늘어진 그것이 눈앞에 닿자 갑자기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어라? 이공은 움찔했지만 이미 강아지는 작은 입을 벌려 그것을 문듯이 빨기 시작했답니다. 강아지는 그것을 어미의 젖이라도 되는 듯이 열심히 빨았죠. 처음에는 당황했던 이공이었으나 곧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묘한 느낌이었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공은 드디어 계집종의 몸에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평상이 흔들렸고 그 미묘한 진동이 그의 쇠잔한 몸을 감싸며 잊었던 감각을 되살려 주었죠.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치고 곧 얼굴이 느슨하게 풀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의 쇠약한 몸은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에 힘없이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바람이 스치듯 전신의 미묘한 감각이 일렁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젊은 날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하구나. 그는 스스로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늙은 몸에도 이렇게나 생생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니 그것이 기쁘기도 하고 어딘가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계집종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는 그저 평상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황홀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늙은 재상은 바람이 흔드는 평상 위에서 본인의 착각과 묘한 감각 속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엔 한때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날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혈기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죠. 달빛 아래 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손끝은 떨리며 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늙은 몸에도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구나. 그는 스스로 되뇌며 감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평상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진동이 마치 젊었던 시절의 뜨거운 순간을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쇠잔한 몸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듯했으며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평상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아지는 그것을 어미에 젖은 줄 알고 낑낑대며 빨고 있었죠. 하지만 이공에게는 그저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쾌감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으시고 좋으시고. 달빛은 그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청춘을 되찾았다고 믿었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그는 오랜만에 황홀감에 젖은 채 한낱 착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잔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고 옆에 누워있는 계집종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숨결은 고요했죠. 마치 평안한 꿈속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은 참으로 오랜만이었구나. 이공은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혈기가 되살아난 듯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생동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을 천천히 내려와 아직도 단잠에 빠져있는 계집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숨결을 내쉬며 자고 있는 그녀를 보자 그 마음속에 애틋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로구나.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보려 했으나 문득 발소리가 들려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멀리서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하인들과 계집종들이 있었고 그들은 힐끔거리며 이공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억누른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그 시각 안채에서는 종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감 어르신께서 어젯밤에 혼자 안채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 게야? 그러게 말이야. 새벽녘에 보니 평상에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기운이 없으시던 대감님께서 오늘은 아주 상쾌한 기색이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 또한 이공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운 없이 늘어져 있던 이공이 갑자기 생기가 도는 얼굴로 마당을 거니는 모습은 가히 기이할 정도였죠. 심지어 아침상을 들고 가던 하녀들마저도 그를 힐끔거리며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집안의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레 운을 띄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요 며칠 기력이 쇠약하셨는데 갑자기 생기가 도시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무언가 기분 좋을 일이 있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차남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소.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일이 혹 저 계집종 때문이 아닌가 싶소만. 장남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 아이를 보시며 계속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이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 아이를 아버님께 붙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저 아이는 교전비이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대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낮 동안 이공의 변화는 더욱 뚜렷했죠. 마당을 거니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그의 기이한 변화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장남이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셨는데 어젯밤 이후로 활력을 되찾으셨소.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게 분명하오. 차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소. 예전에는 기운 없이 방에서만 지내시더니 오늘은 마당도 거니시고 심지어 식사도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고 하오. 이게 무슨 영문이겠소? 장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것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대감님께서 저 계집종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이다. 막내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수군댔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계집종을 아버님께 붙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곧 돌아가실 터이니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가족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선의 가문에서 노부와 어린 계집종을 함께 두는 것은 남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었죠. 하지만 이공이 오랜만에 기력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 편안함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장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집종을 불러 대감님의 시중을 들도록 하라. 그리하여 하녀들이 계집종을 불렀습니다. 계집종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느닷없이 불려나와 식구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도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감지했죠. 장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대감님의 시중을 들도록 하여라. 계집종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님, 저같이 미천한 몸이 어찌 감히. 차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의 기력이 쇠하여 오랜만에 기운을 차리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대감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마음이 흐뭇해지시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계집종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거역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절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터였습니다. 하녀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대감님은 연로하시니 별일 없을 것이야. 그냥 시중만 들면 될 거야. 그 말이 계집종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별일 없겠지. 어차피 늙은 대감님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계집종은 목욕을 하고 몸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하녀들이 그녀를 씻기고 고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리고 손끝까지 깨끗이 정리한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시중을 드는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되뇌었습니다. 어둑해진 저택의 복도를 따라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이공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고 정막이 깃든 재상의 방 안. 계집종은 떨리는 손끝을 모으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로 어둠을 간신히 가르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공이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죠.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 그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젊었던 시절의 혈기가 다시금 되살아난 듯 그는 천천히 손을 뻗으며 계집종을 맞이했습니다. 왔느냐? 이공의 목소리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시중을 드는 것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공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제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결은 거칠어졌답니다. 그는 오랜만에 피어나는 욕망을 따라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전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힘을 주었으나 허리는 굽고 사지는 무거웠죠. 머릿속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의 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공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난번 평상 위에서는 바람이 흔들어주며 기이한 기운이 감돌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와 같은 기운이 돌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때처럼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었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줄수록 더욱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만 갔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기운 없이 속삭였습니다. 이 늙은 몸이 젊을 적엔 어땠는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기대하던 순간은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마지막 불꽃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그는 다시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공은 계집종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들어갔느냐? 아니요. 다시 물었습니다. 들어갔느냐? 아니요.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그의 장남과 차남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엿보던 그들은 차마 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장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차남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러다 실망하시면 몸져 놓으실 텐데.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죠. 어쩔 수 없지. 저 계집종에게 신호를 보내야겠소. 차남이 조심스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힘겹게 몸을 움직이던 이공이 멈칫했습니다. 계집종도 깜짝 놀라 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창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것처럼 말하거라. 계집종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택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들어갔느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만족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좋으시고 좋으시고.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온 듯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 한때의 자신이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었죠.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산 것 같구나.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날에는 힘과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으나 늙어서는 모든 것이 흐릿해졌죠.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한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 선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창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남과 차남이 서로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장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라도 기뻐하셨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 차남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저렇게 만족해 하시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재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는 이상 그 기쁨을 온전히 축복해 줄 수도 없었죠. 아버님은 모르겠지만 우리만이라도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말자. 장남이 차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이공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만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고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공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평소에도 기력이 다해 있던 그였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서는 더욱더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그 가벼움은 생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서서히 바람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점점 사그라드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재상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평소에도 식욕이 변변치 않았으나 이제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죠. 가족들은 그를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고 약을 다려보냈지만 그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것이라도 한 숟갈 드셔야 합니다. 하인이 간청했으나 이공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듯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있는데도 그는 한 번도 신음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고 어딘가 황홀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상은 몸이 점점 여위어 갔지만 그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평온해 보였죠. 대체 그날 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공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근심했지만 그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남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날 밤을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니 차라리 다행이라 해야 하나. 차남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런 후회도 고통도 없이 저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니 오히려 복된 일인지도 모르겠소. 그렇게 재상은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져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참 좋았지. 어느 날 밤, 이공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도 고요했으며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 계집종이 있던 평상을 바라보듯이 그는 손끝을 떨며 허공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허망하게 허공을 스칠 뿐 그 무엇도 잡히지 않았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힘겹게 손을 뻗다가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공은 조용히 잠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기이한 소문은 들리지 않았고 방 안에서도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맞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님께서 좋은 꿈을 꾸신 게 분명합니다. 장남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인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남이 문득 조용한 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갔느냐? 순간 그는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섬뜩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딘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차남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좋으시고 좋으시고. 그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달빛 아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차남은 피식 웃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이후로도 가끔 밤이 되면 집안 어디선가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익살스럽고 따뜻한 기운을 품은 소리였답니다. 가족들은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은근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공의 이야기는 집안 사람들에게 해악과 웃음이 섞인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가 남긴 익살스러운 속삭임은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잊히지 않았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